참미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시국 특강 20강입니다. 오늘 3월 31일입니다. 오늘은 온 국민이 피가 마른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도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가만히 아침에 뉴스를 보고 이것저것 보니까 정말 제 피가 말라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면도하기도 싫고 씻기도 정말 내란병에 걸린 것 같아요. 지난 10일 동안 하동, 산청, 의성을 비롯해서 경상도에 큰 불이 났습니다.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7,000명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재민들의 고통은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겁니다. 잠비아 카사리아 생태 마을보다 무려 45배가 넘는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사실 잠비아는 1,000만 평입니다. 넓이가 여의도 10배, 11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450배 정도의 양이 불이 탄 거죠. 4억 5천만 평이 불에 탔습니다. 서울이 6억 평이니 서울의 3분의 2가 불에 탔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강진이 일어나갖고 그 피해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얀마 강의를 한번 갔다 왔는데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런데 지구가 평화롭지 못해갖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환경 강의 때 수도 없이 말씀드렸듯이 2024년 작년부터 지구 환경이 우리가 티핑 포인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넘어섰습니다. 지구 환경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보일링, 글로벌 보일링, 보일러다 이거 이제 막 보일러가 막 끓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 탄핵 기각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정말 미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래 세계가 뭐가 펼쳐질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지구가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밤 10시경 대통령이 느닷없이 방송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포령 내용이 굉장히 긴데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국정이 마비됐어요. 외교는 올스톱되고 경제는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국민은 한숨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난 4개월 동안 피가 말랐습니다. 12월 3일 이전과 12월 3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한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지금 헌정 질서를 짓밟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쥐기현 판사 구속 시간을 날짜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을 풀어주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상고하는 관례를 깨고 대통령을 풀어주었습니다. 헌정 질서를 누가 짓밟고 있습니까? 다음 날부터 구속기간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날짜로 계산하는 원칙으로 돌아갔고 이재명 씨는 즉시 다음 날 무죄가 선고됐을 때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원칙이 깨진 거죠. 제가 개판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원칙이 깨지면은 국가 헌법기관의 존경심도 없어지고 검찰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고 또 국무위원회에 대한 존경심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개판인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최상목 또 부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날 2번 결정했습니다.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재판소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고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고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 체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국무위원은 국민의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 이건 윤석열 대통령 얘기예요. 국민의 삶은 2024년 12월 3일부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환율은 1,450원으로 올라 수출업에 고생을 하고 공장도 하나둘 문 닫고 상가들도 하나둘 문 닫고 임대라는 가게 문마다 붙어있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청년 실업자가 길거리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이것도 대통령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게 정말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불러일으키는 국가적 재난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나라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고 서부 지방법원에 난입해서 재판소를 부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 이것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정말 괴물이 누구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씨 집권 기간 동안 간첩은 한 명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론 잠입 감천이야 있을 겁니다. 우리도 북한으로 보내니까 온 나라의 간첩이 이들 말하는 대로 들끓었다면 잡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선동을 했으면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종북 자빨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간첩 아닙니다. 저는 종북도 아닙니다. 빨갱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강의의 댓글에 빨갱이라고 북한 가서 살으라고 수도 없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갈라치기 한 장본인이 바로 지금 정지지만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에 남한을 갖다 바칠 것이라고 선동했지만 그 기간 동안 남한을 북한에 갖다 바쳤습니까? 북한과 긴장관계를 조성한 대통령들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들이었습니다. 이 전부 다 긴장관계가 형성될 때가 이 세 대통령입니다. 빨갱이 북한은 그저 이들의 통치, 정권을 잡는 데 도구로 쓰여졌을 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진짜 나중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북한은 지금 자기 숨쉬기도 힘든 나라예요. 자기 호흡하기도 힘든 나라예요. 어디다 지령을 내려다 보냅니까?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개월 동안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온 나라 국민들이 토요일, 주일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안국동으로 쏟아져 나와 서로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쉬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달째 거의 초과 근무를 20시간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 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척결, 폐악질, 이 단어를 쓰는 것도 참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래 이 체제 전복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국민을 상대로 경찰과 군인을 동원했습니까?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국민들을 척결하겠다고 겁을 주고 을러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평온한 화요일 저녁 잠자리에 들려는 시간에 처단한다고, 척결한다고 겁박을 했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5,200만을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지율이 25%, 30%니까 한 1,500만 명, 2,000만 명을 상대로 발표를 한 거죠. 국민만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 믿는 국민에게 계엄령을 선포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입니다. 지금 헌법적 요건을 갖추어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결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피바다가 될 거예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나라의 운명이 보이질 않는 모양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역시 나라 운명이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핑계대고 시간 끌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 57%, 연장 38%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 대통령 탄핵 찬성이 70%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헌법재판소와 국무위원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큰 법입니다. 왜 국민이 법관이라고 장관이라고 존중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라는데 피바람이 몰아칠 기세를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끝판을 봐야 하는데 온 국민을 고문으로 몰아넣으니 어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대통령직이 기각되어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면 그건 역시 국민이 감당해야 할 선택입니다. 인용이 되어 새로운 지도자를 맡는 것 역시 국민의 선택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볼 때 참 답답합니다. 이제 꽃피는 4월이 시작됩니다. 꽃 구경도 가고 생명이 소생하는 봄 기운도 만끽해야 하는데 아자량이가 피는지 꽃이 피는지도 모르고 연일 길거리 광장에서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국민을 보면 슬프고 슬픕니다.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길 기도해 봅니다.